아침에 좀 일찍 들어오신 분들하고는 말씀을 나눴는데, 간밤에 꿈들 잘 꾸셨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물론 꿈꾸면은 꿈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대부분이 어떤 분들이에요? 저는 다 아메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메이 안 하는 사람을 꿈에서 만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 드물게는 우리 창업자님도 꿈에서 나올 때가 있고, 또 한국의 많은 리더분들을 꿈에서 만나게 되고 하는데, 되게 스토리도 재밌는 스토리가 많아요. 새 회계년도를 맞이하는 어젯밤에는 어떤 꿈을 꿨냐면요. 미국의 전설적인 영웅 중에 조디 빅터라는 분이 있습니다. 조디 빅터. 이분은 굉장히 아버지 세대부터 아메이를 하신 아메이의 역사죠.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난 거는 한국에서 미국의 리더들을 초대해서 세미나를 할 때 그분이 게스트로 오셔가지고 제가 그때 완전히 반했어요. 올림픽 체조 경기장 12,000명, 당시로는 이제 가장 많은 사람을 수용하는 공간이 거기였는데, 한국에 12,000명 가득 채운 그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중앙에 무대를 만들어 놨는데, 무대 위에서 스피치를 하는데 뛰어다니면서 막 하시더라고요. 막 뛰어다니고 구르고 막 온갖 퍼포먼스를 다 하시는데 열정이 막 하늘을 찔러. 본인의 별명이 마커맨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지금 우리가 PPT로 다 사업 설명을 하지만, 그전에는 이제 마크 가지고 이렇게 화이트보드에 사업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별명이 사업 설명의 달인, 또 사업 설명 항상 늘 셔도 플랜 하시는, 그렇게 해서 별명 자체가 마크맨인 분인데, 그때 한번 뵙고요. 그 다음에는 못 봤죠. 못 보다가 2009년도에 아메이 50주년에서 만났어요. 50주년, 벌써 10년 전 얘기죠. 10년 전에 만났는데, 그때는 좌석배열을 어떻게 했냐면요. 그 전체가 모이는 행사에서 맨 앞에를 그 파운더스 카운슬 이상 리더분이 앉고, 그 다음에 EDC 자리가 있고, 그 뒤에 다이아몬드들이 이렇게 앉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극장식 무대여가지고요, 선착순으로 해서 앞자리에 경쟁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EDC 사이에서 경쟁을 해서 EDC 중에 맨 앞자리에 줄 서서 앉은 거죠. 근데 바로 앞에는 다 별들이잖아요. 파운더스 카운슬. 완전히 탑에 가 계신 분들이고, 뒤로 돌아보니까 그 EDC석 뒤에 그 일반석에 다이아몬드들이 수천 명이 앉아있는데, 딱 돌아보니까 마치 우리 펑션 할 때 일반 IBO들 앉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니까, 다이아몬드는 다 그냥 IBO. 나는 그냥 플래티늄 정도로 보이고, 그 앞에 있는 파운더스 카운슬들이 다이아몬드로 보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큰 무대였죠. 근데 바로 내 앞에 앉아 누가 딱 있는데 보니까 마크맨이야.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했죠. 당신이 한국에 왔을 때 그때 그 강의를 듣고 내가 굉장히 동기부여 받고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수석 다이아몬드까지 왔다고, 고맙다고 악수하고 사진 찍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10년이 흘러서 이번에 60주년에 다시 만났는데요. 저 진짜 놀란 게 그 조디 빅터가 저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니 10년 전에 내 뒤에 앉아있었지? 그러는 거예요. 오 마이 갓. 야, 대단하죠, 그죠? 근데 그분이 어젯밤 꿈에 나왔어요. 어젯밤에 꿈에 나왔는데 저한테 장난을 걸더라고요. 되게 좋은 사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되게 짓궂은 장난을 걸고 나도 같이 엉겨가지고 어깨를 주물러주는 그런 상태까지 갔는데, 그러면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느낌이 되게 좋으면서, 탑 레벨에 가 계신, 파운더스 카운슬에 가 계신, 그리고 2세대에 걸쳐서 아메이의 역사와 함께 하고 계신 그 조디 빅터가 나한테 빨리 파운더스 카운슬로 오라고 하는구나, 이런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제가 제 마음대로 정의를 해석을 했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근데 연말에 마감을 하면서 지난 회계년도, 그러니까 며칠 전부터 제가 좋아하는 그 작가, 유시민 작가의 책 중에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야말로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예요.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인데, 아메이 사업을 24년째 해오면서 그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생과 사, 그리고 우리는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느냐,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내 삶에서 아메이는 그런 어떤 의미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회계년도를 마감하면서 이 책을 한 번 더 읽어봐야겠다 해서 다시 한번 정독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꼭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임상심리학자의 연구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인간의 삶에 있어서
위대한 새 영역은 사랑, 일, 놀이이다. 근데 이게 당위가 아니다. 이 셋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실제 이 셋으로 삶을 채우며 여기에서 살아가는 의미를 찾는다는 이야기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사랑과 일과 놀이를 하기 위해서 그걸 막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걸 해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이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거나 사랑을 하거나 놀이를 하거나 수많은 이렇게 임상을 통해서 낸 결론이에요. 크게 딱 카테고리 세 개로 나눴을 때 우리의 인생은 사랑하느냐, 일하느냐, 놀이하느냐 이 세 가지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제가 제일 공감하는 거는 이건데요. 이 작가는 이 셀리그만의 견해에다가 하나를 추가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연대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다. 사랑, 놀이, 일 플러스 뭐다? 연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를 어떻게 이제 해석했냐면요. 동일한 가치관과 목표를 가진 누군가와 손을 잡는 것이다. 넓게 보면 기쁨과 슬픔, 환희와 고통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삼아 어디엔가 함께 속해 있다는 느낌을 나누면서 서로 돕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앞에 말한 일, 사랑, 놀이를 그러니까 우리 삶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과 사랑과 놀이가 내가 얼마만큼 그걸 추구해 나가면서 얼마나 행복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하나 추가로 얘기하신 그 연대라고 하는 것,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손잡고 가는 그 연대의 과정에서도 얼마나 그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제가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쭉 읽으면서 내린 결론이 아메이다. 이 모든 걸 전부 다 충족시키는 게 아메이다. 세상에 일하면서 행복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본인이 하는 일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지못해 일하고 못 죽어서 일하고 처자식 때문에 일하고 렌트비 내야 되니까 일하고 모기지 갚아야 되니까 일하고 돈 벌어야 되니까 일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냐. 근데 저는 아메이 사업을 하는데 이게 일이 아니라고 느낄 만큼 행복해요. 그래서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아. 아까 임상심리학자가 얘기한 일, 사랑, 놀이를 구성하는 그 세 가지에서도 그 모든 것이 행복으로 추구가 되고 그걸 완성해 나가는데 함께하는 연대해 나가는 그 사람들과도 행복을 추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근데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같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선을 추구해 나가는데 그게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익이 공유가 되는 관계가 아메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쭉 아메이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책이에요. 근데 어떻게 살 것이냐, 삶의 방향. 이제 보통 우리 미국 교민 사회에서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분은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삶과 죽음에 대한 더 깊은 성찰을 하셨던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나 뭐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윤회나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게 전혀 그런 쪽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무신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망과 함께 소멸된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을 때 잘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이냐. 여기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도 행복하게 하고 사랑도 즐겁고 행복하게. 사랑은 당연히 행복하겠지. 근데 그 사랑도 들여다보면 이게 템포러리하게 행복하고 뒤에 가서 안 좋아지는 사랑도 많잖아요. 그죠? 일, 사랑, 또 하나 뭐라 그랬어요? 놀이. 그 모든 것들이 아메이 안에서는 다 즐겁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특히나 요즘 같은 이 코로나 시대 이게 불길한 예감이지만 적중될 것 같은 것이 독감처럼 계속 갈 것이다. 어쩌면 영원히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될 것이고 어쩌면 우리는 영원히 마스크를 하고 사는 게 일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데 이 소셜을 못하게 하잖아요. 다 격리해서 사회적 거리를 두라 그러고 만나지 마라 그러고 떨어져 있으라 그러고 만나자 그래도 부담스럽고 이런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선택적인 만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데
우리 사업에서는 그게 굉장히 이게 계속 가는 연대라는 거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적절히 이용해서 사업자끼리도 그렇고 사업자와 소비자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 연대의 끈을 얼마나 확산시켜 나갈 것이냐. 한마디로 우리에게 네트워크인 것이죠. 그래서 저 두꺼운 책을 며칠 동안 집중적으로 읽으면서요. 다시 한번 읽으면서 내가 이래서 행복하구나. 사후에 천국 가는 거는 내가 나한테 받은 상이라고 한다면 그건 그 다음 얘기고 눈 떠서 살아있는 이 시간 안에서 매일매일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행복으로 채워가는 게 뭐냐. 일과 사랑과 놀이를 행복하게 즐겁게 몰두해서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뭐냐. 아메이란 거예요. 저한테 만약에 아메이가 아닌 다른 일이 와서 누구처럼 보통의 사람들처럼 몸이 아파도 샤터를 올려야 되고 상사 눈치 봐서 출근을 해야 되고 인사고과 생각해야 되고 연봉 협상 생각해야 되고 임금 협상이라고 하는 건 임금 테이블에 올라가는 건 내가 선택권이 없잖아요. 근데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 보너스 플랜은 어때요?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 저거 내가 따야겠어. 연말 보너스가 15,000에서 2만 몇천 불로 올라갔어. 2만 1,000불까지 올라갔어요. Q12 보너스가. 12,000부터 21,000까지면은 내가 무엇을 받을까를 내가 정하잖아요. 상사한테 잘 보여오거나 아니 뭐 업라인이 말 잘 들으니까 니는 21,000 이게 아니잖아요. 나의 온 비즈니스에서 내가 정한 목표로 내가 해내면 그게 다 내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 이용사님, 위행사님 왜 다른 취미 활동을 안 하세요? 놀이 안 하세요? 저희에겐 아메이가 놀이에요. 이게 너무 재밌어. 이게 너무 좋아.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게 즐겁고요. 쇼트 플랜 하는 게 즐거워요. 그래서 어색한 안 하던 다른 놀이를 지금 이 나이에 새로 놀이를 시작하는 것보다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함으로써 결과가 나오고 누군가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이 일이 나한테는 그 즐거우니까 그 놀이하고 일이 같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장을 딱 덮으면서 행복감이 다시 한번 충만하게 쫙 올라오면서 이래서 내가 행복하게 사는구나. 우리 함께하는 파트너들도 다 우리처럼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진짜 가슴속에서 올라오더라. 0.001%의 가식도 없이 이 나와 함께하는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다이아몬드 클럽에 들어와야 된다. 수입적인 측면을 떠나서 지금 말씀드린 일과 사랑과 놀이를 아메이로 완성시키는 그 계열에 합류해 보시라는 거예요. 완성된 삶. 그리고 우리 흔히 사업 설명에서 얘기하는 타임 리치, 프렌드 리치, 머니 리치도 같은 맥락이겠죠. 그래서 만들어가는 연대. 어떤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모이는 그런 연대가 아니라 라이프타임으로, 심지어는 다음 세대까지 그 연을 이어서, 그 연대의 끈을 이어서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준 아메이. 저는 그거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그런 감사함으로 2021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맞이한 이 2021년을 맞이하기 직전에 아메이에서 60주년 책이 있다고 왔는데 내일 모레 제 강의할 때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이따만하게 두꺼운 전화번호부 같은 책이에요. 제일 먼저 뭐 했겠어요? 그 책이 왔을 때. 나 어디 있나 찾아볼 거 아니에요. 어디 있었겠어요? 맨 뒤에. 다이아몬드가 제일 꼬랩이잖아요. 예? 파운더스 크라운 엠버스더부터 쫙 하면 맨 끝에 다이아몬드잖아요. 예? 다이아몬드하고 수석 다이아몬드는 인터뷰도 없어요. 그냥 사진만 있어. 이제 그 위에 핀으로 가면 짧은 인터뷰 이렇게 나오다가 파운더스 카운슬 되면 한 페이지가 나오는. 그 우리 흔히 말하는 역사의 한 페이지. 그러니까 저희 스폰서님은 크라운 엠버스더셔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꽉 채우셨는데 저는 한 귀퉁이에 요만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역사의 한 페이지에 흔적을 남겼다. 작은 흔적을 남겼다. 그래도 행복해요. 내가 거기에 점을 찍었잖아요. 50주년에도 제가 점을 찍었고 60주년에도 점을 찍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것도 있고 그래서 너무 좋았겠죠. 그 다음으로 제가 뭘 했겠어요. 우리가 하는 사업이 물론 그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고 선착순이 아니라 완주의 게임이다. 항상 얘기하죠. 제로섬이 아니라 플러스섬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간인지라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업계에서 내가 어느 정도에 있냐를 보게 되잖아요. 야, 그 책 전체에서 수많은 한국 사람들, 한국에서 온 한국 다이아몬드 이상 수백 명의 사람들의 그 인터뷰마저도 영어 한글 같이 적어주잖아요. 이름도 한글로 같이 적어줘요.
예, 그렇게 그걸 보면서 엄청난 동기부여를 받은 것 동시에 북미 지역에 얼마만큼의 코리안이 있는지를 또 찾아보는 거예요. 맨 앞에부터 끝에까지 하나, 둘, 셋, 넷 세보는 거예요. 그 70주년에는 저도 한 페이지 쫙 한번 채워보려고요. 어떻게? 일과 사랑과 놀이를 아메이로 함께 하면서 내 파트너들과 계속해서 연대를 이어나가서 함께하고 있는 이분들이 전부 다이아몬드 클럽에 들어와서 모두가, 그러니까 제가 그 책장을 넘기면서 그런 상상을 했다니까? 예, 우리 사장님들. 왜냐면 그게 알파벳 순서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들 이름에 알파벳 고 나올 때를 보면서 여기는 누구 자리, 여기는 누구 자리. 제가 그렇게 하면서 책을 본 거예요. 여러분 들어오셔야 돼. 그 자리에 들어오셔야 돼.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야, 10년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가버렸지? 50주년도 순식간에 갔고, 60주년도 순식간에 가버렸는데, 아차 하는 순간 70주년도 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에 점을 찍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의 점도 찍고, 12달에 점도 찍고, 쪼개가지고, 거기에 또 30일에 점을 찍고, 하루에 24시간에 점을 찍고, 거기에 또 60분에 점을 찍고, 60초에 점을 찍어서, 누가 더 점을 잘게 찍어서 열심히 계획과 목표를 세워서 일을 해 나가고 그걸 모아가지고 그걸 다시 모아서 잘게 쪼갠 미분을 통해서 그걸 다시 실행을 해서 또 쌓아가서 적분하는 게 성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셔야 70주년의 주인공이 되시는데 그 70주년의 주인공이 되겠다는 걸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기 위한 2021년. 그래서 마무리 스피치 하실 때는요, 핀에 대한 목표를 말씀을 하세요. 내가 선포를 해야 목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말이 나와야 이루어져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에게 책임감을 부여하시고, 우리가 오죽하면 한 달만 살자, 하루만 살자 얘기했겠어요. 오늘만 살자.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고, 내일 떠날 것처럼 오늘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내자. 어떻게? 일과 사랑과 놀이를 아메이로 풀어서 더 많은 연대의 띠를 만들어서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나눠주는 그런 멋진, 어찌 보면 그 미셔너리, 전도사, 선교사의 역할들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에 와 있고요. 그래서 모두 2021년을 완전히 점핑하는 그 도약의 해로 삼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